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도영입니다. 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보통 과기대라고 부르죠. 서울 강북 공릉동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2학년도 전형 소개를 할 건데, 자, 이제 4월이 넘어가고 5월이 이제 되는 타이밍입니다.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5월 정도가 되면 수시 입시 요강이 나오기 시작하고 각 학교별로 작년 어떤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왔다는 입결 발표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 과기대 같은 경우는 서울 유일한 국립대다라는 슬로건으로 홍보를 좀 하고 있기도 하고, 원래 이제 산업대에서 바뀌었는데 이 이름을 쓴 지가 이제 10년 정도 되어 갑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이름도 알리고 있긴 한데 국립대답게 역시 깔 건 깠습니다. 다른 학교보다 좀 빠른 타이밍에 입결 공개를 했기 때문에 올해 입시 전형이 뭐가 바뀌었고 작년 21학년도에서 어느 정도 되는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실제로 합격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보시면 등록금 굉장히 쌉니다. 연평균 535만원. 국립대니까 아무래도 좀 싸죠. 한 학기에 한 250만원 정도라고 하면 아우, 우리 흔한 말로 해자죠, 해자. 요새 사립대 등록금 장난 아니죠. 우리 탑을 찍고 있는 연대 같은 경우 연대 공대 간다 그러면 돈 1,000만원 들어가는데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착한 학교인 거는 분명합니다. 뭐 국립대 버프도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그 정도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전체적인 개략적인 전형 모집 인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원은 2298명에서 2294명으로 4명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뭐 작년 거나 올해 거를 보다 보시면 한두 명 정도는 오차가 날 수 있습니다. 대충 한 2300명 정도 뽑는데, 입시 전형을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해 드리자면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큰 틀은 변화하지 않았다. 다만 약간의 변화라고 하면 수시 모집이 좀 줄었고 정시가 늘었다. 37.5% 정도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35.1%나 37.5%나 고만고만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살짝 정리를 해주면 여기까지는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학년도 32.6, 35.7, 37.5%로 매년 2, 3%씩 조금씩 늘고 있죠. 이 분위기 가면 내년에 40% 육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일단 정시 비율이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이거는 2년 만이 아니라 3년째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가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논술과 종합이 수시가 좀 줄었다는 얘기는 정시 늘렸으니까 여기저기서 조금 파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기대 2022학년도 전형의 특징은 일단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큰 틀의 변화는 없으나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정시 비율을 늘리고 수시 비율은 살짝 감소세이다. 이 정도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 건데, 학생부 교과입니다. 뭐 총은 390에서 410이 좀 늘었습니다만 교과 100% 수능 최저 걸려 있고 국수형 탐 해가지고 2함 6 정도 심플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인원만 약간 소폭 바뀌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이제 핵심 정보입니다. 이게 발표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과별로 모든 과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과의 한 절반 정도를 제가 추려서 입교로 좀 3년치를 정리를 해봤는데 19, 20, 21학년도죠. 그러니까 작년, 그 전년도, 그 전년도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무엇이냐? 교과 100%, 즉 수능 최저를 기반으로 해서 내신 100%로 줄을 세워서 뽑는 교과 전형의 합격자의 평균 점수입니다. 자, 보시면 예를 들어 기계자동차공학과의 경우 합격자 100% 평균이 2019학년도에는 2.12 정도, 2.12등급이었다가 2020학년에 2.16 정도가 됐고 2021년 2.5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자, 잘 보시면 예를 들었습니다만 2.12, 2.16, 2.50이 됐죠? 2.12에서 2.16으로 살짝 떨어졌다가 2.5 정도로 거의 한 0.35등급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좀 많이 떨어진 데이터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과를 콕 찍어서 설명하자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특징은 뭐냐면 교과, 즉 종합, 논술을 포함해서 정시까지 과기대 입결의 특징은 뭐냐면 작년에 2021학년도 입결이 올라간 과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과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는 뭐 댓글 한번 논의해 보시는 거 괜찮습니다만, 일단 다른 학교랑 비교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국립대답게 먼저 선빵을 때렸고, 뭐 꺼릴 게 없어. 100% 오픈을 다 했고 단순 평균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목별로 과중치 따위는 전혀 매기지 않습니다. 국립대 특징이죠. 100% 오픈 가중치 아닌 평균 등급. 그래 우리가 학생부 보고 너 내신 몇 등급? 뭐 나 2.3등급, 나 2.5등급, 3.0등급 얘기하는 그런 거 있죠. 그 등급이랑 그냥 맛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떤 학교에서는 뭐 80% 컷, 20% 컷, 70% 컷, 그 다음에 과목별 가중치 막 이런 걸 적용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짓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우리 학교 입결이 실제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오기를 바라는 학교에 속내가 있겠죠. 근데 국립대답게 그따위 없고 그냥 평균 때려서 바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좀 잘 보이죠. 자 보시면 기계 시스템 디자인도 떨어지고 쭉 가다 보면 그나마 좀 오른 데가 어디냐? 컴퓨터 공학과가 1.95에서 1.83, 1.81에서 요과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도 공대에서 역시 요즘엔 IT 컴공이 대세다라고 불리울 만큼 소폭 상승을 했고, 요런 과들 생명, 산업, MSD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살짝 떨어진 과도 있는 반면에 많이 떨어진 과들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학과가 입결이 좀 떨어진 부분들이 눈에 띈다는 게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건축학부, 영문과 같은 경우는 2.21에서 2.9까지 많이 떨어졌죠. 행정학과, 문과는 조금 더 하락폭이 심한 과들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매년 입결이라고 하는 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몇몇 과는 좀 하락폭이 좀 큰 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갈수록 학력 인구 저하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작년보다는 올해가 응시 인원이 조금 더 많다고는 합니다. 고3도 많고 재수생도 많으니까 변동폭은 있겠습니다만 특징 뭐라고 그랬죠? 큰 차이는 없지만 인원 변동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교과 전형 같은 경우도 약간씩 대동소이합니다. 인원이 몇 명 늘어났었죠. 거기에 더불어서 올해 떨어진 입결이 내년에 전형 자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어마어마한 호재가 당분간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올해 지원을 할 때 좀 참고사항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도 제가 되게 깔끔하게 적어놨는데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다만 398에서 385명으로 요만큼 줄었죠. 수능 최저 없고 서류 70에 면접 30% 보는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입결도 보시면 요거는 이제 다른 내신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여기서도 자 보시면 기계 시스템 디자인은 3.03으로 소폭 올랐죠. 그런데 이 녀석은 작년에 좀 떨어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반등폭이라고 갖다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2.84에서 2.91, 2.5에서 2.6, 3.3에서 3.6 많이 떨어진 데는 2.47에서 3.23까지 종합 전형에서조차도 전체적으로 이 내신 등급은 좀 하락세, 즉 내려간 과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이쪽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영문과나 행정학과 같은 경우도 2.73에서 84, 건축은 2.71에서 4.1, 요거는 3년치를 본다고 하면 작년에 유독 좀 높았고, 행정학과도 2.79에서 3.15로 약간은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기대가 유독 많이 떨어졌느냐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아직 이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교에서 좀 굉장히 월등히 빨리 입결을 발표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 장애 입결을 발표하면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하거나 이런 영상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 논술은 뭐 큰 의미는 없죠. 논술 잘 보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고, 정시 여백이 많죠. 806명에서 860명으로 한 50몇 명이 늘었습니다만 중요한 건 수능 100%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어떻게 됐냐면 자 84에서 81, 84에서 81, 85, 82, 82, 80, 85, 82, 85, 83 요거는 거의 비슷하지만 한 0.5 떨어졌고 86, 83.9, 86에 80, 87에 83
자, 보시면 알겠지만 방금 언급했던 과들도 거의 예외 없이 정시에서도 입결이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아유, 이게 입결 떨어졌다고 과기대 인기가 떨어졌다라고 그냥 갖다 붙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입시를 쓰면 내 성적에 맞춰서 최대한 점수를 까먹지 않고 아깝게 만들지 않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뭔가 데이터 변화가 생겼다면 충분히 감안을 좀 하셔서 내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생겼던 플랜에 약간의 변화를 줄 수도 있겠죠. 과기대가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후보에 있었다면 요 성적 변화는 충분히 여러분들의 관심사일 수 있습니다. 문과 쪽으로도 넘어가면 마찬가지입니다. 88에서 857, 이건 좀 올랐네요. 87에서 84, 87에서 84, 89에서 87, 전체적으로 역시 뭐 인구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데이터만 봤을 때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대 굉장히 장단점이 있죠. 아직은 이 과학기술대학교라는 이름에 걸맞을 만큼의 이 포셔닝은 좀 낮죠. 왜냐면 이 개명한 지가 10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인지도를 올릴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국립대 버프라는 것도 절대 무시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입결을 떠나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국제사업 따르는데 좀 유리한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더군다나 등록금 굉장히 저렴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입결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2020에서 2021로 넘어올 때는 대부분의 과에서 내신이든 수능이든 등급이나 점수가 조금 하락했다. 이 특징을 좀 살피시고 올해 입시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